안녕하세요. 한진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사망 확률과 후유장애 확률이 많이 높아서 실비보험 다음으로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는 보험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의 뼈대로 마지막 퍼즐이 바로 오늘 알아볼 질병 후유장애라는 담보입니다. 그러면 이 질병 후유장애 담보가 왜 중요하고 필수 담보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후유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이 후유장애는 선천적이 아니고요. 후천적인 환경에서 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하고 치유된 후에 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및 육체의 훼손 상태와 기능 상실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즉,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이 상태로 모든 것을 의학적으로 인정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 장애는 선천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후천적인 환경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정신 또는 신체 일부에 이상이 생겼을 때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거나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이 선천적인 장애를 제외하고 후천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장애와 장애, 뭔가 비슷한 말 같고 같은 뜻 같습니다. 자, 하지만 어떤 근거로 어느 기관에서 판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장애와 장애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장애 분류표를 근거로 의사의 진단과 보험사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장애율이 되겠고요. 자, 이 장애는 장애인 복지법을 근거로 국가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장애 1급부터 6급까지 이 급수를 등급을 나눠서 복지 혜택을 차등 지급을 혜택을 주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 등급이 없어지고 임시적으로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사의 진단과 국가에서 판정을 받는 경우가 이제 장애인이라고 우리가 장애인, 뭐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눠지고요. 그리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우리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후유장애 등급을 판정을 받는데요. 이 후유장애 등급은 1급에서 14급까지 법령에 의해서 국가가 정한 법령에 의해서 등급을 판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보험사가 판정하는 장애율에 따라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아 5개가 결손이 됐을 때 보험사에서는 장애율이 5%가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장애인으로 등록을 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율이 심할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후유장애도 내가 후유장애 급수를 받았다고 해서 장애인이 되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기관별로 판정하는 법령이나 약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애율 같은 경우는 모든 보험사가 질병 후유 장애 담보를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일부 회사만 가지고 있고요. 또 일부 회사 중에서도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을 가입하신 분도 있고 가입하지 않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 장애율을 판정받은 그 인구에 대해서 통계를 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하지만 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또 장애인 등록한 보건복지부라든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런 곳에서 현재 장애인 인구가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애 인구를 조사를 할 때는 안타깝게도 이 장애율에 판정받은 분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장애 인구 통계로 한번 알아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 약 26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자, 이 장애 인구 중에 이 40대부터 60세까지가 무려 30%에 육박을 합니다. 그만큼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들었다고 무조건 장애 인구가 높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중년부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자, 보시면 65세 이상 장애 인구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우리나라는 현재 이 고령 사회를 초월을 했고요. 2026년이 되면은 초고령 사회에 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장애 인구는 더더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장애 인구는 왜 계속 높아질까요? 그 원인을 보면은 선천적인 원인은 생각보다 많이 적습니다. 약 13% 정도밖에 안 되고요. 후천적으로 사고 약 13.8%, 그리고 이 사고보다도 더 많은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질병, 후천적 질환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고와 후천적 질환으로 생기는 이 장애는 전체적으로 73%가 넘는 아주 많은 확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통계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장애 인구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통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보험사의 장애율을 판정받은 분들은 이 통계에 없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더 폭넓고 더 많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병 후유 장애 특약에 대해서 어떤 특약인지 한번 알아보면은 보험 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아까 보험사에서 얘기한 장애 분류표에서 3%에서 100%까지 장애 지급률을 가입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글과 말로써 설명을 드리니까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제가 잠시 뒤에 이제 그림으로 또 숫자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의 가장 큰 장점은 보험 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보장하고 나서 소멸되지 않고요. 신체 부위별 각각을 다 보장을 해주고요. 신체 전반에 대한 포괄 보장, 그리고 치매까지 보장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신체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보장, 신체 부위 13개, 눈, 귀, 코, 말하는 기능, 코 같은 경우는 후각 기능, 숨 쉬는 기능, 다리, 발가락, 외모, 척추, 팔, 손가락, 장기, 신경계, 한마디로 머리카락, 손톱, 발톱 빼고 내 몸에 대해서 전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한 번 보장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인 보장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3대 질환, 암, 뇌, 심질환 같은 경우는 진단비가 한 번 지급이 되고 소멸이 되지만 이 질병 후유 장애 같은 경우는 신체 부위 13개와 19개의 장기 기간에 대해서 무한 반복적으로 생기면 생기는 대로 계속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치매 위험까지도 보장을 해주는데요. 이 인지 기능과 사회 기능을 측정하는 값이 우리가 이 CDR 척도라고 하는데 이 CDR 척도
이제 2점 이상부터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인상이 없는 비갱신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 속에서 나이를 한 살 한 살 해가 지나가면서 내 몸이 노화가 되고 어떤 것들이 닳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인공관절, 무릎에 연골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할 경우에 한쪽당 20%의 후유 장애가 발생이 되고요. 양쪽 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실 경우는 이제 40%가 되겠습니다. 자, 치매, 우리가 지금 한 5, 60대 분들이 치매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시려면 약 5만 원 또는 6만 원,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치매 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CDR 척도 이전부터 5전까지 후유 장애가 발생이 되고 그거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치매까지도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시간 많이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장시간 오래 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 척추 질환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병원을 안 갔을 뿐이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은 척추 환자로 많이들 이렇게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 디스크 판정을 받았을 때는 최소 10%에서 20%까지 후유 장애로 판정을 받게 되고요. 이 장기 같은 경우는 내가 암이 걸려서 예를 들어서 이 장기 절제술이라든지 장기 이식 수술을 했을 때 이 후유 장애율에 대해서 15%에서 75%까지 이렇게 판정이 되고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 치아는 자연적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 치아가 5개가 결손이 됐다. 그러면은 5%, 7개 10%, 14개가 결손이 되면은 20%의 장애율을 판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귀가 어두워지죠.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보청기가 필요하다는 또 소견이 있어서 또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고 의사 이제 진단에 따라서 5%에서 최고 80%까지 장애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류마티스 5%에서 100%까지 받고요. 신장암으로 신장 수술을 하고 나서 혈액 투석을 평생 할 경우에 75%의 후유 장애율을 판정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나중에 질병으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엄청 많지만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암으로 발병이 되고 이 암을 수술했을 때 후유 장애는 어떻게 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암 진단 후 위절제술 시행하고 흉복부 장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30% 이상, 그리고 간암으로 장기 이식 수술하고 마찬가지로 흉복부 장기 기능에 심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75% 이상. 자, 폐암 같은 경우는 폐 한쪽을 절제를 하고요. 흉복부 장기 기능 약간의 장애가 생겼을 때는 15% 이상. 그리고 신장 방광암, 평생 혈액 투석 같은 경우는 75% 이상. 생식기, 전립선암 진단 후 양쪽 고환을 제거를 하고요. 이 수술을 하고 흉복부 장기 기능 심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50% 이상.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난소암 진단 후에 양쪽 난소를 제거하고 이제 수술하고 흉복부 장기 기능 심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50% 이상. 이렇게 암과 관련해서 이 외에도 암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암들이 있지만 이제 대표적인 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후유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급을 받는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3대 질병 중에 암, 뇌, 심장 질환 있죠? 자, 이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요.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이 생겼을 때는 15% 이상으로 장애율을 판정을 받게 되고요. 심할 경우에 중증으로 발전할 경우에는 80%까지 장애율을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장, 급성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으로 인해서 흉복부 장기 기능에 심한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75% 이상 장애율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애율을 판정을 받았을 때 과연 보험금은 그럼 얼마를 타는 거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험금 가입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자, 김모 씨는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3천만 원을 19년 10월에 가입을 하고요. 2000년 4월에 이 간암을 진단을 받았고요. 2021년 12월에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유장애가 발생이 됐어요. 이때 자, 간암 관련해서 간의 4분의 3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요. 흉복부 장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발생이 되어서 장애율을